네, 이렇게 새로운 탈 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에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튜디오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분류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네, 이제 법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술 발달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법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동 휠 뭐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혹시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변호를 하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호칭을 하게 되나요? 예, 이게 사실 명칭이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뭐 전동휠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제 분류를 굳이 한다면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통 이제 스쿠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쿠터를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범주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면허도 필요하고 뭐 도로 갓길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게 보통 저희가 오토바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기계의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하고도 또 다르게 분류가 돼서 네, 무조건 차도로만 다녀야 되고 네, 공원에 진입할 수 없고 이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그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범주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내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저속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지정 차로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뭐 면허, 그리고 차량 등록 등 세부적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2륜 모터 자전거, 뭐 3륜 모터 자전거, 3륜차, 가벼운 4륜차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뭐 승차 정원 그리고 지정차로 운행 등에 대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같은 다른 외국 이제 중동 그 아랍에미리트 그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는 오히려 규정 자체가 엄격한데 공원 외에서는 타지 못하게 하고 또는 쇼핑몰에서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곳, 그렇지 못하는 곳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네. 국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거에 앞서서 전기 자전거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전기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페달식이 있고 스로틀링식이 있어서 이제 페달식은 직접 이제 페달을 밟아서 진행하는데 전기의 힘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로틀링식이라고 해서 이제 버튼으로 이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그 입법 예고안에 따른다면 뭐 6개월 후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페달식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품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라든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가라는 부분들을 갖고 규제나 규정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그런 세부적인 규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휠 이런 용어 자체도 혼선이 있고 용어 자체도 정리가 안 되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는 별도로 독립된 규정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운행 속도라든가 아니면 작동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달리 면허 요건도 완화하고 뭐 지정 도로도 달리 평가하고 또 뭐 안전모나 이런 인도에 대해서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면허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면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이 면허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면허가 없다라는 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 없이 탄 걸로 되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취급이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규정상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네. 이것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해야 되는데 세분화하지 못하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또 이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이제 뭐 스마트 모빌리티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좀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서울에서 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을 텐데 네. 서울시 어떤 조례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이제 바퀴가 달린 동력 장치는 뭐 이제 차도 위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현실을 본다면 여기 대해서 대업차도 많고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뭐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뭐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법에서 그런 걸 즉각 반영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이런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타는 사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